그리고 네 번째 생태체계 기반 구축이에요. 지금까지는 무슨 관점이었냐면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무슨 지식만 쌓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회에 대한 토착 지식과 토착 인맥을 꼭 아셔야 돼요. 일하시게 되는 그 동네에 대한 지식을 꼭 아셔야 되고, 동네 인맥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없이 출발하시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토착, 독특한 역사, 문화, 규범 등이 있고, 그 지역 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꼭. 그러면요, 두 종류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토착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형식 지식, 그래서 언어화된 명시적인 지식, 사업계획서, 이론, 책, 논문 같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람은 이론과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로는 부족할까요?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암묵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화할 수 없는 경험이나 오감으로 얻는 직접적인 현장 지식, 사람의 한정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가보면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상사분이 직원한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직원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상사분께서는 온갖 논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라고 하면은, 그러면 온갖 사방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긴 한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요, 이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형식 지식은 적은 거고 좀 더 암묵 지식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장 사회사업가가 잘 일하려면 그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야지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인간과 사회는 복잡 적응계라서 그래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또 적응하기 때문에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복잡 적응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복잡한데 적응까지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과 논리만 중시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 있잖아요.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암묵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곳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냐고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상사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명 못 해요. 그래서 상사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직원이 왜 안 되는지 가보면 알아요, 바로.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기관 컨설팅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컨설팅 요청할 때, 슈퍼비전 요청할 거나 자문 요청할 때 대부분 조직이 저를 걱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대요. 그러면 전 어떻게 될까요? 암묵 지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 상황이 딱 안 맞는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은 서로 손해잖아요. 저도 시간 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요. 멀어도 가요. 왜냐하면 가서 이 지역사회가 주택가인지 임대단지인지,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주상복합인지 아닌지, 신도시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고 기관에 들어가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미리 가요. 미리 가서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토착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누잇의 복잡한 사냥 의식과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누잇이라는 게 저거 에스키모, 우리에 이렇게 했던 그분들이 사냥을 할 때 복잡한 사냥 의식과 제사를 하고 한대요. 사냥하러 간대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 이거 그냥 미신일까? 그게 아니라 이누잇이 복잡한 사냥 의식과 제사를 하는 이유는 술록의 사냥 빈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지 조금 잡죠. 근데 바로 나가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록의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술록이 오히려 멸종될 위기가 돼서 다 같이 굶어 죽을 뻔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무슨 활동들이 있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규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보면 지역사회 우리가 만나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맞는 암묵적인 체득 지식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사업 좋다고 해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안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규범과 지식이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보셔야 돼요. 만나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사 오면은 뭐 해요? 떡 돌리죠.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붙인 거래요. 안녕하세요. 12층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2층 1206호로 왔어요. 착한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다 붙였더니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막 안녕 난 누구야? 안녕 난 누구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사 왔을 때는 뭐 하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인사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떡은 또 안 돌리죠. 인사는 한다는 규범은 있는데 근데 떡 돌리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 전통 생태 지식을 지금 현황에 맞게 좀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2014년 7월 새로운 국제 사회복지 정의에 나와요. 제가 지금 토착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제 사회복지 학회 사회복지사 연맹에서 사회복지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되느냐면 여기에 보면 인문학과 토착지식에 근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셜 워크 자체를 할 때 이런 토착 지식과 인문학을 기본으로 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토착 지식을 얻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토착 인맥 얻으셔야 돼요. 이거 더 중요해요. 인맥을 꼭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김종원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홍보 담당자 캠프를 해요. 홍보 담당자 캠프는 그냥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어느 장소에 모여서 홍보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캠프가 잘 되려면은 김종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찾아다녀요.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이거 다 사진 찍은 거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뭘 물어봐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홍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홍당무 캠프를 홍보하는 사진 촬영이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김종원 선생님은 누구랑 인맥 맺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랑. 그래서 찾아가서 이런 거 물어보는 동안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답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를 하는 동안에 동기화가 되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번이라고 돼 있죠. 김종원 선생님 17군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성패는 사업에 있을까요? 사업 전에 결정나는 걸까요? 사업 전에 결정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인맥을 하고 사람들을 동기화시켰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당무 캠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김종원 선생님 자녀가 아팠어요. 그래서 김종원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갔어요. 그냥 사람들 남겨놓고 홍당무 캠프 김종원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고 왔는데 김종원 선생님 애가 아프다고 그러고 가버리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갔는데 어땠을까요? 엄청 잘 됐습니다. 왜 잘 됐을까요? 다 동기화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요 8회 교육이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왜냐면요. 얼마씩 내고 오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이 교육이요. 진입장벽이 높고 그것도 8회나 저녁 시간을 다 포기하고 16만 원이나 내고 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동기화된 사람들만 추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동기화돼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 저 책임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잘 해놔야 되는 거고,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신입사회복지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이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인맥되시는 분들이랑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인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사드릴 때에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거리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이 동네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예, 모르겠어요. 그럼 막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설명해야 즐거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회사업 생태체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와서 강의하실 분, 제가 들을 테니까. 이래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없어 해요. 왜냐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회복지사인데 신입직원이래요. 동네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여쭤봤어요. 근데 쟤는 하나도 모를 것 같아,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나서 이야기해주는 통해서 인맥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맥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는 노인복지관의 신입사회복지사들 일단 인천 서구노인복지관이에요. 일단 시간을 들여가지고 나가서 인사드리라고. 경로당 담당자가 되니까 나가서 인사드리라고. 그래야 일이 잘 된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토착 인맥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는 반드시 허브가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인간관계에는 관계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퍼슨 미국 고등학교의 성관계 네트워크입니다. 어느 학교의 성관계 네트워크예요. 여기도 이런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얘하고 자고, 얘가 얘랑 자고, 얘랑 자고, 얘는 얘랑 자고, 근데 얘는 3명이랑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관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성병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약을 10개를 뿌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끝에 있는 애한테 줘봤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만 성병에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다 돌아다녀요. 얘가 하나, 둘, 셋, 4명한테 뿌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성병을. 그런데 얘가 뿌릴 때는 한 번에 4명한테 뿌리죠. 근데 얘는 한 명한테만 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성병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브한테 주는 겁니다. 허브한테만 약을 먹이는 거예요. 이 끝에 있는 애들한테는 안 주고. 그러면은 허브만 잡아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네트워크 성병은 잡힙니다. 문제는 이 네트워크의 바람둥이가 누구인지는 누가 알까요? 얘네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을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냥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아는 가장 많은 사람과 자는 사람한테 주라고 약을. 그러면은 알아서 허브들한테 막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암묵적으로 아니까. 그러면은 빠르게 잡힙니다. 성병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토착 인맥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에 나가서 주민분들을 만나는 거기도 한데 또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허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요, 네트워크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교통망이고요. 이건 비행기망이에요. 이렇게 네트워크망이 있는 걸 또 있고, 이건 정규분포 네트워크라 그래요. 한 곳에 엄청나게 많은 허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허브들이 있는 곳 있을 때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9개의 네트워크 노드에 무작위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끊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로 한 명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주는 것으로 대부분 다 평균되어 있는 곳에서는 9개가 사고로 잃어버리면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브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허브로 되어 있는 곳은 9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그림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허브가 있는 곳이면은 허브를 잡아야 되는 거고, 허브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도.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망은 이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이쪽에 가까울까요?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허브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찾으시는 거예요? 허브를 찾으시는 활동. 그래서 내가 허브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브만 알아도 대부분 지역사회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가보면 합니다. 예. 그래서 막 계속 붙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붙잡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 그리고 저 사람 만나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기반을 만들어내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직에서 충돌되는 사람들 별로 없으실 거고요. 오히려 조직원들이 나의 협력체계가 되시고 팀이 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원체계가 되시면서 협력해 주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러면 일하기 편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